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주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배경인데요.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할 그 때는 항상 시대들을 레이저 포인트 사용을 해서 하세요. 네. 줄줄 읽지 말고 뭘 설명한지. 네.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우리는 산업혁명이 시작할 때 시대를 뒤흔들 만한 하나의 기술, 슈퍼아이타임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1차에서는 증기기관이 등장했고, 2차에서는 전기가 그 예가 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이전하고는 다르게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생겨났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협동 로봇, 그리고 VR,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것과 같은 산업용 로봇일 겁니다. 산업용 로봇은 3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자동화 로봇인데요. 가장 큰 수요처는 자동차 업계였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서 협동 로봇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도입되었고, 그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업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코봇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안전 펜스가 필요가 없고 작은 크기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또한 그런 각 관절마다 360도 플러스 마이너스 360도로 회전이 가능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의 영상을 짧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건 현대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영상인데요. 이렇게 각 관절이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과 같이 작업할 수 있으면 모두 협동 로봇이 되는 걸까요? 대답은 NO입니다. 협동 로봇이 되기 위해서는 로봇 안전구역 ISO TS 15066에 제시된 안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필수 조건과 네 가지의 선택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선택 조건 중 한 가지와 필수 조건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협동 로봇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먼저 필수 조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조건은 바로 시각적 표시입니다. 시각적 표시는 작업 시 로봇이 작업 중이라는 시각적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가 작업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램프에 불을 밝혀주는 등 이런 것들을 통해 시각적 표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택 조건입니다. 선택 조건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안전 정격 감시 정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작업하는 공간에 진입할 때 로봇은 그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이고요. 두 번째, 핸드 가이딩은 로봇은 작업자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힘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도 및 위치 감시는 로봇과 사람의 간격이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작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 동력 및 힘의 제한은 접촉사고 발생 시 제한된 힘의 크기만을 전달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로봇은 협동 로봇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동 로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 매우 경제적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펜스를 쳐야 하는데 협동 로봇은 펜스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작은 크기로
배치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때문에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대한 투자 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협동 로봇은 그런 설비 투자 비용을 매우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운전을 용이합니다. 로봇 본체를 직접 움직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인 로봇 교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로봇 교시란 간단하게 말하면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머니퓰레이터의 동작 순서, 위치, 속도 이런 것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산업용 로봇보다 정교한 힘의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는 토크 센서의 기구적 특징에 있습니다. 이 센서를 이렇게 각 조인트마다 이렇게 장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토크 센서는 말 그대로 감지 센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로봇의 각 부분마다 이 토크 센서를 장비를 해서 정교한 좌표값을 얻고 그것을 통해 안정한 힘 제어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서버 드라이버 모듈이라는 것을 장착을 하는데요. 이것은 로봇의 심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전류를 제어하며 로봇을 구동시키는 핵심 장치인데요. 이제 산업용 로봇은 로봇 외부에 있는 제어기에 들어있었지만 협동 로봇은 각 조인트마다 이 서버 드라이버 모듈이 장비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위치값을 이중으로 계산해서 더욱 정교하고 안전한 협동 로봇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로봇은 모두 고정형 로봇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휴머노이드형, 이동형 등 다양한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은 공장이나 수술,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 활용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협동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VR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VR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VR과 함께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등의 개념도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증강현실은 현실 속에 가상의 개체를 불러오는 기술을 말하고 혼합현실은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의 개체를 불러오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현실, 이 VR은 이 두 개를 서로 합친 개념인데요.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의 개체, 그리고 가상의 개체, 즉 모든 개체를 구현하는 조금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술들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비가 하나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비로 HMD라는 장비인데 Head Mounted Display의 약자입니다. 즉 머리에 쓰는 장비라는 기술인데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VR에 적용된 주요 기술들입니다. 몰입 가시화 기술, 실감 상호작용 기술, 그리고 가상현실 환경 생성 및 시뮬레이션 기술 이렇게 크게 총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분류 안에 HDM, 프로젝션, 모션 기반 시뮬레이터 등 그런 다양한 세부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몰입 가시화 기술 중에서 HMD 기술입니다. 가상현실에 몰입하기 위해 사용자는 머리에 장비를 장착하는 기술인데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입니다. 최초의 HMD는 1968년 이반 서덜랜드 박사에 의해 개발이 되었고 꾸준한 개발을 거쳐서 지금의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특징은 인간의 시야각은 대략 110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개발된 이 HMD는 인간의 시야각이 거의 비슷한 100도 이상의 시야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
공간 정보와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요. 이제 가장 활성화된 분야는 게임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동 중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 몰입형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기술인데요. 아까 앞서 보셨던 HMD가 1인용을 위한 기술이었다면 이것은 이렇게 다수에게 VR을 보여주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상하, 좌우로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VR을 체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감 상호작용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모션 기반 시뮬레이터 기술을 살펴보실 건데요. 이것은 인간의 오감을 실시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어를 통해 사용자가 움직이는 탑승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네, 한 가지 예로 에어글라이더 모션 플랫폼을 들고 왔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에 탑승한 사람입니다. 이 탑승물의 사실적인 움직임을 구사하기 위해 이것은 6자유도를 구사합니다. X, Y, Z축으로 회전하는 선형 운동축과 X, Y, Z축으로 움직이는 선형 운동축과 그다음에 이 선형 운동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축 3개, 총 6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위치 추적 기술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바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VR 장비를 쓰고 이렇게 바다를 지금 VR 장비 속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의 눈에는 이 바다만 보이겠죠. 근데 이제 사용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이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바다만 보여주게 된다면 이 사용자의 뇌에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용자는 멀미를 느끼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기술을 보정하기 위한 기술이 위치 추적 기술인데요. 이것은 각 회사마다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이 레이저에서 나온 빛을 VR 베이스 스테이션이 받아 위치와 공간 좌표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VR을 구현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LED를 사용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게 HMD 장비 중 하나인데 여기서 LED를 쏘면은 이 적외선 카메라가 이것을 감지하여 다시 좌표와 VR 기술 구현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환경 생성 및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연관된 기술은 VR 저작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VR 환경을 저작, 즉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엔진은 게임 엔진이 되겠는데요. 이제 만약에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만들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겠고 그다음에 또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가의 나무, 뭐 하늘에 있는 구름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겠죠. 이러한 3차원 공간의 모든 요소를 다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VR 저작 기술입니다. 다음엔 360도 파노라마 VR 환경 생성 기술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눈은 110도 내외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여서 220도, 그다음에 상하로 90도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시야각을 충족시키려면 360도 파노라마 콘텐츠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를 마치 공간 속의 주인공처럼 인식하게 만드는데요. 위치 추적 기술이 더해지면 사용자가 이동하거나 몸을 비틀어도 그 위치와 방향을 연동하여 시야를 보여줍니다. 360도 파노라마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티칭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티칭은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촬영을 끝낸 영상을 한 군데로 이렇게 합쳐서 360도 파노라마로 보이게 하는 기술인데요. 방법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자동적으로 스티칭을 하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찍은 뒤에
좀 더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해 인간의 보정을 거쳐 스티칭을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스티칭을 없애고 굴절률이 높은 렌즈를 사용해 한 번에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담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파노라마 사진의 한 예인데요.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레이저 포인트 꺼야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네, 이것은 이제 화성 탐사 로봇이 이제 360도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한 것인데, 이렇게 360도로 자유롭게 돌려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하로도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140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고 2021년에는 190억 달러로 성장을 할 것을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뿐만 아니라 쇼핑,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공장 등 다양한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활용될